4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의 상승 종목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날 80%, 90% 확률로 반짝 상승하고 하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이 된다는 거죠. 이 특징을 이용해서 대형 업체들이 문자로 사기를 칩니다. 이 씨박연들의 수법을 설명드릴게요. 추천한 적이 없는데 선침해 추천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시간의 상승 종목을 문자로 보냅니다. 6시 이후나 다음날 장전에 문자를 보내고요. 보면 항상 시간의 상승 종목이에요. 피해자는 3시 30분에 장이 끝나는 줄 아는 초보들, 6시 끝나요. 그리고 시간에 확인을 안하는 초보분들, 피하려면 매일 6시 이후에 시간의 상승 종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 유튜브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면 돼요. 스스로 확인하실 거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화면 번호 1304 시간의 단일가 순위 검색하시면 있고요. 타증권사도 메뉴창에서 시간에 검색하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게 거래량을 바꿔 놓으셔야 돼요. 이 거래량이 적은 거는 험해수 험해도라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5,000주 이상으로 반드시 바꿔 놓고 보세요. 막 거래량이 1인데 시간의 상한가 가있고 이런 거에 착각들 많이 하시니까 반드시 거래량 조건을 5,000주 이상으로 변경을 합니다. 목차고요. 그 전에 코스피랑 코스닥 추천주 간단히 먼저 볼게요. 코스피 쌍바닥 반등 실패했고요. 약간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죠. 계속 장기, 단기 역배열 하방이 지속이 되고 있고, 코스닥은 그래도 장중에는 이탈이 나왔지만 종가상으로는 지키고 마감하긴 했고요. 이렇게 쌍바닥 찍고 역배열 끊으면서 박스를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V자 반등은 나와주면 좋겠지만 일단 옆으로 횡보하는 것만이라도 지금 뭐 감사해야 될 정도로 계속 시장의 투심이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추천주 페이퍼 코리아를 보면 이렇게 역배열 돌파 후에 어디를 이탈 안하고 올라가냐면 역배열 돌파 전에 저점을 이탈 없이 올라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저점 이탈 없이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줘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추천했을 때도 손절가 회색 수평지지 이탈이 없이 올라갔죠. 회색 이탈 시에는 대응하고 지키면 홀딩. 이 회색 이탈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후에 회복을 해준다면 또 힘이 붙는 거겠죠.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하락이 나왔다, 이후에 회복이 나와주면 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추천주 공구먼 권리락 상한가 지속이 나오고 있고, 점상 연속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 풀리면 7월 18일 무중일까지 쭉 하방이라 보면 됩니다. 기존 추천주 노터스 보고 동일하게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 하한가 차익 실현 아니다, 계속 세력은 매집 중이다. 그리고 여기서 재추천, 중장기로 재추천했고, 여기까지만 해도 최대 230%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후에 권리락 강세, 고점에서 차익 실현 매도 사인 줬고, 이제 무중일이 가까워질수록 쭉 제자리까지 빠집니다. 권리락 강세, 무중, 약세, 정석 패턴이 나온 거고, 공구먼도 이거랑 동일하게 유사한 흐름이 나올 테니까 대입해서 대응하면 되겠죠. 캠시스 기존 눌림 재추천 이후에 오늘 오후장에 또 끝까지 올라가지고 시외 상승까지 나와줬고요. 시외 상승 종목이니까 뒤에 상세 설명할게요. 히림 눌림 단타
9,000원 매수 사인 줬고 소름 끼치게 저점 잘 잡아줬죠. 10% 상승. 9,400원은 돌파 추천. 단타도 호재가 떴을 때 매번 뉴스 보면서 추격만 하는 게 아니라 차트 분석으로 이렇게 눌림 매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7월 1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흐름 볼게요. 다스코 전일 시간의 상한가 종목이었고 고가 11%, 종가 마이너스 2%. 휴맥스 상승 이유 없었고 고가 7%, 종가 보합. 전일 7% 상승이었고요. 조선선제 전일 시에 4% 상승, 고가 9%, 시초에 9% 튀고 다시 마이너스 14% 나오고 다시 올라가면서 4% 마감. 변동이 크게 나왔네요. 무상증자 검토가 아니라 무상증자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무상증자 설로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유보율, 회사 현금이 많은 회사들이 지금 무상증자 설로 반응이 나오고 있죠. 다음 실리콘2 고가 13%, 종가 6%. 계속 5일선 지키면서 추세 유지 중이니까 1차로 5일선 보면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전일 시에는 4% 상승이었고요. 최근에 주당 5주 무상증자 결정으로 상한가가 나왔었습니다. 공구먼과 같은 내용의 호재였죠. 기가레인 전일 7% 상승, 이것도 반짝. 쌍용정보통신 전일 6% 상승, 이것도 반짝. 후성 전일 4% 상승, 이것도 반짝 나왔고. 그레디언트 전일 3% 상승, 이것도 반짝. 해인 전일 3% 상승, 이것도 반짝. 시간의 특징주는 90% 이상의 확률로 반짝 상승, 하락이 나온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동일 패턴이 나왔고요. 7월 4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무료 카톡방 오시면 이런 정보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료방에 거부감 있으신 분들은 그냥 뉴스 속보, 이런 정보 객관적인 내용만 참고해서 보셔도 큰 도움이 되겠죠. 상반기 신규 상장주 공구먼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 지속으로 점상이 나오고 있고, 앞에 설명했죠. 커플링으로 삼성 스펙 6호 노을 모아 데이터 외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러시아 백신 관련주, 러시아 백신 호재가 아니라 이화전기가 배터리 시장에 진출을 추진 중이다. 이거에 이트론 EID 외 커플링이 나왔고요. 건설기계 모듈러 관련주, 우크라이나 부총리가 모듈러 주택을 지원 요청을 했다. 이에 SY가 상한가를 갖고 범양건영, 동일고무벨트, 다스코 금강공업, 자연가환경, 덕신하우징 외가 강세가 나왔고요. GH 신소재도 동테마로 강세가 나왔습니다. SY가 음압병실 관련주기도 하고 여기에 동테마라서. 다음 블랙박스, EU에서 모든 차량에 6일부터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한다. 이에 파인디지털, 팅크웨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캠시스의 상승이 나왔고요. 다음 석유, 러시아가 원유를 제재하면 국제 유가가 3배로 뛸 것이다. 이에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흥구석유 외가 반짝 강세가 나왔고요. 히토류, 금요일에도 상승이 있었던 종목이고 오늘도 상승. 유니온 유니얼 머트리얼즈, 동국 RNS.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고 있고 중국이 미국의 보잉 항공제를
배제한다. 다음 두창 관련주. 기존의 두창 관련주들이라기보다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이 나왔죠. 진단키트 수젠텍이 상한가 가면서 휴마시스, 바디텍메드, 노을, 현대바이오의 상승이 나왔고요. 유럽의 원숭이 두창이 계속 확산이 되고 있다. 2주 새 3배로 늘었다. 그리고 대응이 너무 느리다. 이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반응이 나왔고요. 개별 테마로는 페이퍼코리아가 기존의 매각 이슈 이번에 다시 또 부각이 되면서 낙폭과대 자리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고 크게 반등이 나왔죠. 마이더스 AI 대마 성분된 음식을 판매할 수 있다. 세린 BNG 기존의 폐플라스틱 관련으로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고, 정원 NC스 이것도 경영권 분쟁 호재 이걸로 계속 연속 상승. 7월 4일 시간의 특징주. 주도 섹터는 딱히 없고 상위군의 장중 특징주였던 블랙박스 관련주가 몇 개 있네요. EM넷 상한가, 온라인 광고 대행사 관련주고, 재료는 미노출, 월봉이고요. 이렇게 추세가 잡히고 있고, 현재 추세 하단 여기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맥점이고요. 최근에는 고점 찍고 이렇게 추세선 이탈하면서 쭉 역배열로 바뀌어서 하락이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 지키고 이렇게 다시 또 역배열 상단까지 올라가던가 이탈하고 좀 더 빠지는 자리겠죠. 최근에 수평 지지는 이렇게 있었는데 이탈하고 이렇게 좀 더 빠졌고요. 작년 5월 말 손정희가 소프트뱅크와 자본 제휴를 한다, 요거에 크게 상한가 상승이 나왔고요. 이후에 이제 밥동 하락이 나오고 있다 보면 되겠죠. 여기 추세 이탈하고 쭉 빠졌고요. 과거의 추세가 딱 미리 꺼놓고 이런 수평 지지도 보면서 이탈하면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지키면 홀딩, 이탈하면 대응. 이탈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정리를 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최종 수평 지지 여기 대응하시면 돼요. 한번 지키고 계속 힘싸움 이후에 확실하게 이탈이 나오는 흐름이죠. 도중에 큰 박스로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아무튼 여기가 추세가 이탈하면서 구름 꼬르륵 이탈하고 장기 2편까지 순차적으로 빠지는 흐름이 나온 역배열 하방 구간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단기적으로 역배열 잡혀 있고요. 현재는 거래량도 없고 힘이 딱히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처럼 튀어줄 때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단기 주요 맥점은 저가 5,030원 그리고 5,750원 6,000원 정도, 밑으로 하나 위로 2개. 다음 넥스트 칩 시간의 상한가. 이유가 판매 차량에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한다. 장중에 나왔던 뉴스. 얘는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차트로는 뭐 딱히 얘기할 게 없고요. 분봉입니다. 이틀치 상장하고 약간 튀었다가 쭉 하락. 2일차인 오늘 박스를 보여주긴 했네요. 박스 보여주다가 시간의 상한가. 살짝 박스 돌파하고 마감했네요. 아주 미세하게 돌파한 후에 시간의 상한가. 주요한 저항으로는 이전에 지지가 한번 나와줬던 14,500원 그리고 이때에 저항 걸렸던 15,500원
16,500원, 시가인 17,000원 정도. 다음 고점.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항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NCN 5% 자회사가 넥스트 칩이라서 커플링 상승이 나왔고요. 최근에는 넥스트 칩이 상장을 하면서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정석 패턴이죠. 넥스트 칩이 상한가를 갔더라도 NCN은 하락이 나왔을 겁니다. 나인테크 재료 소멸 구간,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재료 소멸, 이걸로 그 외에 수많은 상장 재료 소멸 패턴을 우리가 배웠고 정석으로 하락이 나온 겁니다. NCN 월봉이고요. 역배열 저항 맞고 떨어진 흐름. 요 라인에서 계속 걸리죠. 최근에도 이렇게 역배열로 잡히고 있었고요. 지금 역배열 추세 하단까지 빠졌다가 시간에 상승이 나온 거고, 여기 정배열 이탈 후에 쭉 역배열. 여기서 매수하시고 여기서 매수하시는 건 불리하다. 물론 추세 하단에서 잡으면 수익이 크게 나옵니다. 하지만 수익을 놓치면 계속 저점이 낮아지니까 여기는 저점이 높아져요. 반대의 흐름, 여기가 유리하고 여기는 불리하다. 발, 무릎, 어깨머리. 무릎에서 하는 게 제일 좋다. 자꾸 어깨머리에서 하지 마시고, 요런 구간에서 우리가 미리 저항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얘가 크게 올라와주면, 먼 나라 얘기지만, 아주 먼 나라 얘기지만 만약에 올라와주면 이 역배열 저항에 한번 걸리고 떨어질 수도 있겠다. 이전처럼 근사치에서 이렇게 떨어지든 맞고 떨어지든 어쨌든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지금 발, 무릎 올라오고 있는 자리죠. 이렇게 박스를 돌파를 한 구간이고, 이렇게 올라와 줄 때 여기 도달하니까 이제 여기처럼 맞고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여기가 어깨 머리 자리구나 조심을 하면서 하락시에 대응을 하는 거죠. 물론 안착을 하고 더 갔으면 분할 매도하면서 남은 물량은 끌고 가면 되는 거고요. 근데 하락으로 잡히니까 이제 분할 매도하면서 다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여기는 미래에도 동일한 저항이 됩니다. 또 올라와 준다면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 거 경계하셔야 돼요. 다음 일봉.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이탈하고 급락이 나왔고요. 이거는 매물이 재료 소멸, 단기 재료 소멸 당하고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으나 다시 추세를 본래대로 돌리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기회비용 생각하면서 본전 하나도 정리하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 최근에 저가 2725 이탈하면 또 정리를 생각해야겠죠. 다음 대성엘텍 9.5% DH 글로벌에 매각된다. 매각 이슈로 상승이 나왔고요. 최대 주주인 스틱 인베스트먼트도 2.5%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성엘텍 월봉. 이때 박스 크게 보여주다가 급등 한번 나왔고, 여기 박스 이탈하고 다시 기존의 박스 가격이었던 자리까지 빠지면서 또 이렇게 박스, 여기 역배열 끊고 한번 또 상승이 크게 나와줬네요. 일봉. 여기 밥 먹고 당연하게 똥을 싸는 거죠. 똥을 싸고, 최근에는 역배열 돌파하던 구간이 여기 한번 있었고, 현재도 살짝 끄는 구간, 거래량 터지고 나간 흔적 없이 빠졌다가 또 올라와 주네요. 전고점 저항 1050원, 그리고 윗꼬리 저항
1160원 이렇게 주요하게 두 개 저항 보시면 되고, 종가상 930원 위에서 계속 놀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서 박스를 계속 유지해주는 게 중요하고, 이거 이탈하면 또 밑에서 박스가 만들어지니까 930원 종가상 지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동전주 구간에 재무도 별로 좋지 않은 종목이니까 길게 가져가는 건 조심하시고, 당연히 시간의 상승 종목이니까 큰 호재라고 해도 큰 반짝에 유의하시고요. 다음 스틱 인베스트먼트 2.5%, 대성 헬텍의 최대 주주고 예전 사명이 DPC죠. 방탄소년단 관련주로 상승이 크게 나왔던 종목이고, 추천할 때마다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와 DPC가 흡수 합병하면서 재료 소멸 하락이 나왔고요. 여기서 합병으로 강세가 나왔고, 이후에 재료 소멸로 쭉 하락이 나왔습니다. 초록색깔 241선 지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다가 이후에 이탈하고 쭉 빠졌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월봉은 약간 쌍봉 형태로 이탈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약간 쌍봉 형태로 크게 빠졌고요. 단기적으로 여기도 이렇게 전고점 라인 맞고 떨어지면서 재료 소멸, 추세선 하단 이탈, 여기 박스 이탈 하면서 쭉 하락. 현재 역배열로 빠지고 있고, 일봉도 역배열. 단기적으로 올라올 이슈가 없어 보입니다.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거고, 6,300원 이탈하면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느 정도 올라와줘도 이때 크게 물리셨던 분들 기회비용 살리기 위해서 본전 오지 않아도 빠른 매도하는 거 권장드립니다. 다음 유신, 최근에 재건 관련주로 상한가 나왔죠. 오늘은 모듈러 주택, 이걸로 또 시간의 상승이 나오네요. 월봉이고요. 최근에 박스, 큰 박스 전고점 돌파하면서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 박스 업그레이드 구간이고요. 일봉상으로 계속 고점을 높여가는 자리. 현재 상한가 종가 위에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장대 항공의 시가였던 28,000원 지지가 1차로 가장 중요하고, 다음 그날의 저가, 그 다음 상한가 종가, 이렇게 3개 주요하게 지지 잡으시면 되고, 저항은 당연히 7월 1일의 고점인 32,400원을 1차 저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4월 말부터 파동이 커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여기 이탈하면 큰 하락을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정배열로 계속 고점이 높아지고 하락 파동도 커집니다. 여기도 커지고, 이제 이탈이 나온다면, 지키면 상관이 없죠. 근데 이탈이 나온다면 크게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경계를 하셔야 되고요. 항상 큰 파동을 이해를 하시고, 이런 단기 고점에서 잡았을 때 최악의 흐름으로 여기까지 두들겨 맞을 수 있다는 걸 이때의 조정 구간을 보면서, 파동을 보면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기존의 추세선 하단이었던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겠죠. 여기는 지수 연동으로 좀 과하게 하락이 나왔다가 상승이 나왔고요. 5월 말로 돌아와서 단기 고점을 찍었으니까 이전처럼 이렇게 추세선 하단까지 2만원까지 빠질 수도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라는 거죠. 지키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이탈이 나오면 최악의 흐름을 가정하면서 포지션 대응을 하자. 결국 여기까지 빠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추격하는 분들은 내가 물리면 하락이 나오면 여기까지 두들겨 맞을 수 있겠구나, 이걸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하락이 나왔을 때 짧게 손절을 하던가 아니면 이제 이 역배열 끊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추매를 하던가, 이렇게 미리 시나리오를 짜고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초보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추격 때리고 뒤에 그냥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저기 물어보러 다니기 바쁘죠. 그리고 본전에 만약에 올라오면 본전에 팔고 날아가는 거 구경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역배열 돌파했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추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혹은 여기 손절하고 여기서 재매수도 가능한 거고, 이런 대응이었으면 좋은 결과가 나왔고, 유신의 역배열 돌파하고 회복이 나오는 이런 타점이 추천주였던 페이퍼코리아 요런 타점이에요. 요런 타점들 동일한 타점이죠. 요런 구간 G2파워 여기도 마찬가지. CS 베어링 월봉 요런 자리, 역배열 끊고 추세를 돌리는 자리에서 관심을 항상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당연히 요런 자리에서 다 가는 건 아닙니다. 항상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신하님한테 배운 대로 기법대로 타점에서 매수했는데 손절이 나왔습니다. 왜죠?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추천하는 타점은 다른 자리들보다 확률이 높은 자리지 100% 승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추천할 때 손절가가 존재를 하는 거고, 손절가를 드리는 거고, 단기 지지 이탈 시에는, 단기 포지션은 이렇게 대응을 해야겠죠. 첫 번째, 손절을 한다. 두 번째, 추가 하락 기다리고 반등 기다려서 추매를 한다. 세 번째, 난 추매하기 싫으니까 손절하고 1번 대응을 한 거죠. 1번 대응하고 이후에 회복 시에 재매수를 한다. 그러니까 유신 같은 경우에 아까 역배열 돌파 초입에서 회복 시 재매수 했으면 바로 그게 상승이 나왔고요. 제 추천주가 무조건 다 상승하면 몰빵 주고 손절가도 안 주겠죠. 하지만 100% 승률이 아닙니다. 한 80% 정도 승률 되는 거니까 20%의 하락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시고요. 제가 아무리 분석을 잘해도 이제 세력이라는 존재가 개미가 많이 탔거나 혹은 매집이 덜 됐으면 주가를 의도적으로 뺍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이유로 기업 가치와 무관하게 하락이 나온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지키고 대응하셔야 되고, 장기 포지션 같은 경우도 내가 예상했던 흐름, 그리고 내가 예상했던 보유기간과 멀어지는 흐름이 보인다면 비중 축소 혹은 전략 매도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페이퍼코리아 다시, 자 여기서 만약에 추천을 했다 하면 여기 손절가 줬을 거라고 했죠. 이탈 나오면 손절하고 회복 나오면 재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추천을 했고 여기 이탈하면 손절하는 거고, 이탈이 없었으니까 수익, 여기도 추천하고 회색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수익이 나왔고, 만약에 이탈을 했으면 회복할 때 재매수가 가능했다. 이 설명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유신을 뒤로 한번 간 다음에 여기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했는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되겠죠. 제가 앞에 설명한 대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넘겨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가 재매수 타점이고 내가 어떻게 대응을 했어야 하는구나, 이런 걸 계속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회복시 재매수 타점이었다, 혹은 추매 타점이었다. 신규 눌림이든 추매든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캠시스 최근에 무료 추천주죠. IPO 되어 소카 8월 중하순에 상장 계획이 있고, 기존의 뉴스입니다. 이거 무료방에도 제가 추천 후에 알려드렸어요. 캠시스는 일정 주기도 하다. 6월 28일에 알려드렸죠. 여기 보시면 캠시스 차트 맥점인 2,000원 5일선을 회복했다. 8월 중하순 상장 예정이다. 일정주. 이걸로 재추천했고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카톡 주시면 안내 드리고요. 기존 매집 확인으로 2,000원 안착했을 때 재추천하고 최대 60% 수익 나왔고요. 이때는 유료 추천, 이때는 무료 추천. 자, 빠지고 2,000원 회복했을 때, 이거 아까 배운 건데? 유신에서 배운 거죠. 유신 이렇게 역배열 끊고 역배열 돌파 나왔을 때 제가 신규 추매 가능하다고 했죠. 딱 그 자리에서 재추천, 눌림 재추천 드린 거고요. 이렇게 계속 같은 타점에서 반복 경험치를 높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매수하고 짧게 볼 거면 여기 이탈하면 정리를 했으면 되겠죠. 조금 더 길게 볼 거면 기존의 추세선 하단 여기까지 보고 2차 대응하시면 되는 거였고, 1차, 2차. 캠시스 월봉 크게 박스고요. 1,000원, 4,000원. 엄청 큰 박스죠. 역배열 돌파 초입, 역돌초, 역돌초, 역돌초. 역돌초에서 추천드렸고, 지금 큰 박스의 하단입니다. 하단이기 때문에 편하게 우리가 홀딩을 할 수가 있었다.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면 다시 기존의 박스 상단까지 올라가는 걸 기대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거는 좀 먼 나라 얘기고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아무튼 단기적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자리였다. 여기서부터 제가 반복 추천을 했던 거고, 재추천, 여기도 재추천. 지금은 이렇게 작은 박스 만들어지고 있고요. 시간의 상승으로 2,3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2,300원이면 이 박스를 돌파 안착을 한 거죠. 종가상으로 2,250원 위로 딱 마감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박스 업그레이드를 향한 발판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실패하면 다시 또 이 박스에 갇혀서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위로 올라서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 전고점까지 다시 또 시도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